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시마루양 문을 열겠습니다. 한 주의 마침표를 찍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주간으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시장 나란히 5주째 양봉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번 주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코스피 우리 시장은 3,300선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갑니다. 이렇게 레벨업된 증시만큼 나 역시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역시 레벨업된 이런 내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내공 저희와 함께 쌓아가시죠. 오늘도 멋진 강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장중 탄력은 조금 반납 중인데요. 오후장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좀 기울고 있는 건지 자세히 변화 보죠. 네, 이정은 캐스터 살펴주세요. 네, 투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한 코스피, 현재 구간에는 탄력 조금 반납하면서 3,300선 지키기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큰 등락 보이지 않은 채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3,30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46% 하락 상승했습니다. 장중으로는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최고가인 3,316포인트 지난 이후에 점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3,300선 지지하면서 등락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3,300선 돌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었는데 여전히 포지션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000억 이상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5,000억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섹터의 움직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험과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운수 창고 업종, 해운주들의 약진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건설과 증권 역시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하락하면서 업종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 뒤로 섬유의복 섹터,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통신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는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살펴보시면 오늘 역대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에 비하면은 시총 상위주들 내에서의 확실한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현재 구간 12만 8천 원 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주들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락하면서 카카오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네이버는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만 유일하게 상승하는데요.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 SK이노베이션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 역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업계 업황 호조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펜오션의 탄력이 가장 큽니다. 9% 이상 상승하면서 8,230원 지나고 있고요. HMM 현재 3% 넘게 상승합니다. KSS 해운 역시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이와 비슷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프라 투자 합의에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험주 오늘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특징주로 보험주랑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보험주와 은행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손해보험 현재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 1%에서 3% 이상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은 7월부터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데요. DGB 금융지주 보시면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3%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모두 상승 흐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01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 0.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이후 계속해서 1010선 후반대 횡보하다가 현재 구간 들어서 탄력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1016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 전환한 이후로 개인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0억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5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스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 합의에 따라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조선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창솔루션이 1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25원 지나고 있고요. STX중공업 11% 이상 상승하면서 시세 내고 있습니다. KSP 역시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도 2%에서 4% 이상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많은 부분 또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부터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반기 마무리, 주간 증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6월은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진압으로 조금씩 레벨업을 이룩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다음 주는 6월의 마지막 주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월 말이기도 한데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기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상반기 결산을 하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반기의 흐름은 어떠할까? 6월의 마지막 주가 또 새로운 힌트를 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다음 주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좀 점검해 보시죠. 이 주제 토마토 투자 클럽 우리 최택규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다음 주에 이런 전망을 알아봅니다. 일단은 좀 복기를 해볼까요? 오늘까지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3,300선의 시대 열렸습니다. 워낙 전문가님이 6월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잘 즐기고 계시겠죠? 네네. 이 사상 최고치 배경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선물을 던져줬죠. 1,370조 인프라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일단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상원, 하원 또 이제 표결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조금 등락은 보여줄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타결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인프라 투자 마지막 남은 이 카드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땐 단기 고점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요 선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 결국 일시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믿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2021년도 상반기에 딱 보시면은 아이고 뭐 계좌 측면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째 양봉이에요.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8개월째 양봉 만들어주고 있고 결국
우상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네.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거고 결국 이것은 시장에 변한 게 없는 저금리하고 이 유동성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폭발력을 보여줬다면 네. 그 여진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증시 대비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종목 계좌의 수익률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는 기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속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 질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체감하실 거예요. 이건 아닐 네, 텐데라는 네. 부분이 들 텐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어찌 보면 2021년도 들어가지고 이 상반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되뇌겨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종목이 아주 어찌 보면 철저하게 그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좀 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랄까 시장이 이 오뚜기처럼 청개구리처럼 좀 반응했다라는 거죠. 뭐 요번 주 아니면 뭐 최근 흐름 보게 되면은 뭐 셀트리온 뭐 바이오가 갔다가. 그렇죠. 맞아요. 뭐 델타 이 변이 이야기가 네네네. 나오면서 뭐 시젠 오늘 또 신풍제약까지 급등 나오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하나 둘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근데 그들이 시총이 세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일정 부분 올려준다라는 아. 거죠. 그다음에 또 네이버 카카오가 와, 엄청나게 또 대단했죠. 하고 그다가 뭐 철강주 또 다시 뭐 나가다 민간주로. 오늘은 또 뭐가 가요? 금융주 보험을 이시한 이들 종목군들이 또 올려주면서 지수를 네. 세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종목들 흐름은 좀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온기가 나다 보니까 빨간불은 들어오는데 막 3, 4%가 아니라 그냥 1%대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네. 종목이 많은 게 좀 아쉽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 너무 이제 중요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불금 아닌가요? 라고 제가 채팅창에도 남겼더니 제 계좌에는 불이 붙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이런 지수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질적인 측면에선 바뀔지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수의 흐름만 봤을 때 다음 주에 3,300선 어떻게 저항에 부딪힐까요? 아니면 여기서 뚫고 더 갈지 예상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지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 부분 좀 더 열어놓자. 열어놓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부터는 저는 하방이 언제 나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돼요. 한번 조정 나올 거거든요. 나와야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조정 시점을 저는 이제 3개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과연 이 테이퍼링이 언제 나올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 7월 27, 28일 과연 FOMC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8월 말 잭슨홀에서 나올 거냐. 네.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다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부터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상승장은 이 7월 달 FOMC가 회의가 있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단을 열어놓고 가고요. 결국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그 시점부터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 좀 잡아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3대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일단 나스닥 요 가운데 게 이제 나스닥인데 계속해서 지금 사상 신고가 치고 가고 최고치. 있죠. 예. 네, 신고가 치고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P 500도 이제 신고가 또 나왔어요. 맨 아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데 예. 35,000 이 지수대를 얘가 이제 올라가려고 60선 이제 치고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퍼센트 가야 되냐? 계산해 보니까 2.6% 가야 돼요. 오, 그럼 비싸다. 2.6%는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한 달 걸려요. 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한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보시면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만드는 그 시점에 조정이 나와도 나와요. 얘가 아직 목표를 달성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이 올라가거나 조정 주면서 얘는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다우가 신고가 만드는 그 시점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보시면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가잖아요. 꿈의 숫자를 네, 네, 3,3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네. 얘는 신고가 치는데 코스닥은 아직 멀었어요. 1,032인데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1.5 이상 올라가야 다시 신고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더 열심히 올라가서 다시 신고가 만드는 거기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그때 문제야. 지금은 위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조정에 대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고가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 포인트, 기술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나란히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제는 다우에 달려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의 4월 고점 돌파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집중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요거를 계속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하방으로 좀 꺾이는 그런 변수가 잡힐지 여부가 좀 확인된다라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요. 지금 6월 마지막 주이자 또 7월 초가 딱 걸려 있어서 뭐 지표도 많을 것 같고 일정도 좀 체크해보자. 어닝도 시작된다. 말이 많던데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핵심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7월 초에 오펙 회의는 있지만 지금 유가가 73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 유가에서는 어찌 봤을 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80 넘어갔을 때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오펙 회의에서 특별히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7월 27, 28일 요 FOMC 회의 여기서 진짜로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부양책 이 인파, 부분에 있기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미정부 입장에서 이 부양책을 계속 끌고 해내야 되거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미 10년물 국채가 1.5% 밑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네네. 분명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를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그렇겠어요. 부양 지금 시장에서 그렇겠어요. 돈 너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다가 또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10년물 국채를 꽉꽉꽉꽉 눌러놓고 있어요. 그럼 부양책이 이게 해결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마 금리가 팡팡팡팡 뛰고 갈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한다가 아니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은 부양책이 상원 하원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어찌 보면 막 이 델타 변이 이것도 계속 부각시키는 건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부양책 써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안정권에 있다고 해서 너무 또 안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프라 부양책 이제 세부 안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조가 아니라 1조 달러로 낮춰졌지만 1차적인 합의를 넘어서 7월에는 구체적인 이런 세부안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함께 10년물 국채 금리는 7월에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다음 주보다는 7월 큰 그림에서 중요한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 반기의 마무리요. 아무래도 이 분기마다 마무리가 되면 혹은 반기마다 마무리가 되면 수급적인 이슈도 그렇고 늘 변동성이 크기 마련 아닙니까? 반기 결산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수급 등에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될 변수는 없습니까? 네, 우리 이 수급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지난주 목금,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까지 보시면 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거의 이 외국인도 어때요? 거의 2조, 기관도 거의 2조 확 던져버렸어요. 이 던져버렸다는 건 결국 월말에 있어서 얘네들 입장에서도 상반기에 대한 이 성적표를 만들어야 네네.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매도가 분명히 차익에 의한 매도 아니면은 손절성 매도가 같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확 털어놓고 남은 시간에 보다 더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파는 거고 최근 들어서 흐름 보면 어때요? 오히려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 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한번 좀 세게 갔다가 좀 지금 윗골이다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3거래일 남아 있는데 이 중에 한 번은 아마 윈도우 드레싱까지 들어오면서 한번 제법 세게 올라가는 날이 하루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승에 의해서 월요일 날 살짝 내려갈 수는 있지만 화요일, 수요일 둘 중에 하나는 시장을 좀 끌어올리면서 멋지게 6월 달은 마무리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수급 등의 변수에 있어서는 수급은 큰 문제 없다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몇 소비주들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변수로 좀 등극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염려치 않고 계시는지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네. 시장이 좀 그때그때 이슈에마다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제가 6월 달에는 자동차 부품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들 막 현대위아부터 현대오토에 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잘 선택했어요. 이 휴대폰 부품주가 저는 7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다음 주제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뭐랄까 주제 이런 거에 의해서 수급들이 좀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걔가 좀 주도적으로 가지만 또 중간중간 스팟으로 올라오는 섹터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되면 또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오게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네. 지금 실적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면 굉장히 꽉꽉꽉꽉 딱딱하죠. 뭉켜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네. 여기서 한번 뭔가 작은 부시 하나만 탕 쳐주면 이 삼성전자 역시 시장을 한번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는데 여튼 뭐 오늘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지만 차트 흐름 보면 굉장히 예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실적 시즌으로 해서 네. 삼성전자의 변곡이 또 시장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 다음 주 전망에 있어서 하방 요인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변수에 있어서는 실적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태규 전문가 역시 같은 의미로 좀 위쪽으로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열고 보되 하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연준 통화정책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포인트만 체크하고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네요. 좀 더 자신감 붙여서 그럼 다음 주 주간 흐름 전략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마무리 기대도 되는 거예요? 6월 남은 오늘 빼고 네. 3거래일은 제가 봤을 때 시장 조금 더 위쪽으로 방향 잡고 가고요. 그러면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잡으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들은 좀 내려가야죠. 네이버 카카오 올라왔으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화장품도 많이 올랐다 내려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연장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6월로 딱 끝나고 7월에 확 바뀌느냐 아니에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번에 6월 이어지면서 7월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움직인 종목군들이 7월까지 더 연장돼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저희가 워낙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께서 봐주셨어요. 아마 7월 혹은 8월에 다양하게 뭐 정치적인 변수들 포함해서 실적 이야기로 좀 다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가 먼저 좀 더 꿈틀대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 IT에서 확실히 좀 달라진 시그널로 인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트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지금 얘도 보면은 어찌 보면 답답하죠. 내려오고 있는 이 60일 이평선에서 맞으면 떨어지고 지금 맞으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쪽 뭐 삼성전자 위시한 SK 하이닉스 이들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 실적이 좋은데 안 간다라는 건 네.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거든요. 결국 2분기 실적 주가 따라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일정 네. 부분 얘가 어디 가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네. 치고 한 번은 올라가면서 시장의 중심인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SK 우리도 있어. 나도 시장 일정 부분 올릴 테니까 따라와. 이러한 모양새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키 맞추기면 전문가님 지금 신고가 기록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다음 주에도 분명 다시 한번 순환매성으로 지수 상승과 함께 올라올 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챙기는 게 맞습니까?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 기술적 반등 나올 땐 그때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 여기서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이전에 신고가 만드는 종목군들 네. 반드시 그냥 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신고가 언저리까지 만약 반등 나오면 비중 줄여야죠. 거기다가 이 신고가를 더 치고 갈 거야?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 지금 시장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조정 들어와요. 이제는
이전과는 좀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근데 시장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전문가인데 네. 이제는 조금씩 조심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심화 강의에서 짚어주세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소외된 섹터가 오히려 조금 길을 펼 수 있는 7월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 섹터는 결국 IT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도 지금 눈길이 좀 가시나요? 저는 일단 요번 달에 이제 자동차 완성하고 자동차 부품 받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는 뭐랄까 이 휴대폰 부품 IT, 이쪽으로 이제 스마트폰 포커싱 해야 부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뭐 장비 네. 쪽도 괜찮고 여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갔던 이들이 쪽이네요. 한번 60선 치고 딱 가게 되면 그 예하에 있는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IT와 그 아우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많이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고 계시다는 점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큰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7월 그리고 하반기에도 좀 도움 되실 수 있는 큰 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 힌트 좀 드렸죠.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쏟아집니다. IT 부품, 이렇게 신제품 들어오게 되면 매번 랠리를 또 기록하곤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 있는 수혜주들은 어디 있을지 같이 찾아볼게요. 최태기 전문가님, 이쪽 이야기 굉장히 또 신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잘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어떻게 스마트폰 바꿀 계획 있으세요? 나는 그런 거에 민감하지는 않은데 네. 민감하지는 않은데 네, 전체적- 저는 너무 지금 오래 써가지고 이번에 3년째 써서 그래요? 바꾸려고 지금 그래요. 기대하고 그럼 이제 있거든요. 바꿔야죠. 출시 일정 좀 알려주세요. 신제품 많이 나오죠. 네, 일단 삼성 같은 경우 이제 8월 초에 이제 접는 거, 이 폴더블. 네. 요 제품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테고 또 9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13이 나와요. 네. 이렇듯 신제품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봐야 돼. 옛날에는 진짜 휴대폰 부품이 이제 상반기에 나오면은 연말부터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아,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2016년, 2017년 그때 정점 찍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 좀 하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매출이 판매가 보면 한 14억 개, 15억 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한 13억 개까지 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삼성이 2019년도에 이제 폴더블 1을 냈는데 그때 40만 대 요거밖에 안 됐어요. 아직 대중화가 안 돼서 그렇죠, 적게 어찌 산 보면 이제 것 같아요. 실험적이고 그 당시에 네. 나왔을 때 내가 봤을 때도 조잡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는 또 이제 폴더블 2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260만 대 정도 또 매출이 나왔어요. 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대 이상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시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량 이 14억 개, 15억 개를 더 치고 가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고부가 가치로 단가를 높여가지고 물량이 아닌 가격으로서 마진을 매출을 쌓아놓고. 늘릴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새로운 싸움입니다. 시장 파이가 점차 커지던 2016년, 17년 스마트폰 정점을 찍던 시대와는 이젠 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IT 부품주 안에서도 여기에 전략 변화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들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추자. 이미 핵심이 좀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교체 주기 자체도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때문인 건지 상반기에 스마트폰 전체적인 전 세계 출하량 자체가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특히 5월까지도 중국 쪽의 스마트폰 출하량 너무 부진하다. 이 리포트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 원인과 지금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 화웨이 막아버리니까 자국 내에서 쓰는 거 말고는 해외 수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전에는 그래도 막 인도 그 중국 인구가 14억, 인도가 뭐 한 13억 되는데 인도 시장에서도 많이 팔았었는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인도 게다가 또 코로나도. 그리고 거기 또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로 네. 인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네. 분명히 줄어든 건 맞아요. 네. 줄어든 건 맞고 결국 상반기 이제 출하 부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네. 자,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4억, 15억이라 했어요. 전체 물량이. 그러면 삼성은 기본적으로 한 3억대 정도를 팔아요. 3억대. 뭐 중반 정도, 3억대 중반까지. 근데 안 팔릴 때는 한 2억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3억대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이 3억대 중에서 고가 폰 하면은 갤럭시 S, 그다음에 노트. 노트,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대, 평균 한 3천만 대 나가고요. 노트가 1,000만 대. 그럼 폴더블 폰은 뭐 처음에는 40만 대, 그다음에 뭐 260만 대. 그럼 요번에 이제 800만 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삼성에서 노트를 과연 이 출하를 일단 중지시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단종시킬 거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거냐는 이 폴더블 폰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봐요. 반응을 좀 더 보고 네네. 전략. 만약에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커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분명히 갤럭시 S 쪽에서도 큰 화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그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요번 노트가 폴더블 같은 경우도 요 펜은 주겠대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폴더블 폰이 노트가 차지하고 있던 이 1,000만 대 이상의 시장을 오. 조만간 형성하게 되면 네. 내가 봤을 땐 노트 없어지고 결국 갤럭시 S하고 이 폴더블 폴더블로. 요 두 개로 갈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얍삽해가지고 남들이 먼저 해야지 쫓아와요. 자기가 선구적으로 하질 않아.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 아니에요? 아니에요. 5G도 남들이 해고 난 다음에 쫓아오고 이 폴더블 폰 안 하잖아. 그럼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요번에 성공했어 라고 하면 얘도 분명히 내년이나 후년에는 폴더블 폰 나와요. 그러면 이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은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결국 이 휴대폰에 있어서도 뭔가 혁신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 폴더블 폰 아니면 폴립 이런 것들이 진짜 혁신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더 완성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바꾸려고 하는 수요층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한번 요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노트를 빼놓고 이 폴더블 쪽으로만 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건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한번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뭔가 변화를 주고 더 큰 시장을 한번 형성하겠다라는 게 삼성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애플이 지금 출시 예상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게 내후년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후년 준비는 하고 있겠죠. 요 삼성 니네들 잘 되나 한번 보고 네. 뭐 잘 되네?라고 했을 때 이제 끼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빠르면 내년이지만 아마 내년에 이 폴더블을 바로 하기는 어렵고 네. 결국 2023년도 9월 달쯤에 애플도 아마 폴더블 시장을 탁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정체되어 있던 이 스마트폰 시장의 교체 뭐 15억대 그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폴더블이 15억대 중에 뭐 10만 대 아니 300만 대, 400만 대, 1000만 대 굉장히 낮은 포지션이거든요. 그걸 파일을 키우게 되면 결국 이 삼성이라든가 네. 애플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영업이익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사실상 폴더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 파이가 계속 커질 수 있을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삼성의 이번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반응, 그 다음에 애플의 진출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시장이 점차 커질 거다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고가의 마진이 나올 수 있는 프리미엄 폰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건데 말씀하셨지만 중국 쪽의 출하량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괜찮은 전망인 건가요? 중국 영향 더 없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이걸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네. 여튼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이제 프레스 가고 있고요. 동맹국들까지 끌어오는 네, 어느 쪽으로 네. 지금 움직일지 몰라요. 진짜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마지막 골목길까지 가게 되면 고야 뭐 쥐도 문다고 하듯이 뭔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스마트폰 시장 우리 지금 생활이 어때요? 빈부격차가 많이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 그러면서 차까지 막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 유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비층이 더 확대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저가 폰 요거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고가 폰이 좀 확 늘어날 수 있는 뭐랄까 생활이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 이 고가 폰 시장에서의 타켓이 일정 부분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의 이번 전략이 잘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고가폰 시장이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이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아니다.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수요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IT 부품주요 지금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제품 모멘텀 안고 이제 7월부터 랠리 기대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이 휴대폰 부품주들을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같은 이 선상에서 놓고 다 같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옥석 가리기 진행됩니까? 네네네. 네. 자, 일단 먼저 폴더블 폰의 핵심적인 게 뭔가를 잘 봐야 돼요. 네. 폴더블 폰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거는 결국 힌지 쪽이에요. 힌지. 네. 그 다음에 결국 이 휴대폰 쪽이 이제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일단 뭐 5G, 6G 요거 관련돼서 좀 고가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 고가 쪽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모듈 쪽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는 이어폰이 우리 옛날엔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다 이제 무선으로 하죠. 네, 뭐, 너무 편합니다. 뭐 콩나물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자꾸 고가화되는 이러한 웨어러블 업체들을 기기까지. 네. 우리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휴대폰 업체를 찾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차피 그 삼성이나 애플 얘네들도 자꾸 단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럼 네. 저가 쪽에다가 아무리 납품해봐야 이제는 수지가 안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우리 포커싱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핵심 다 나왔네요. 결국은 앞으로 스마트폰, 그 안에 프리미엄 폰이 성장하느냐가 핵심이고요. 이 안에서 마진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하향 안정화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으로 압축하자. 그럼 여기에서의 토픽은 누군가요? 전략까지 주세요. 네, 일단 그 힌지 쪽에서는 네. 두 개예요. KH 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 자, 그럼 대장이 제가 봤을 땐 파인테크닉스인데 고점 만들고 조정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애들 조정 이후 네, 다시 하락하네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전 간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고점 만들고 음봉 뚱뚱 떨어지지만 요런 21 이평선 요런 가격대 오게 되면은 예. 좀 사줘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머뭇거리다가 다시 방향 잡고 간다. 어차피 얘네들 이제 7월 달 쪽으로 7월 달에 얘네들이 네. 한번 부각될 거거든요. 네. 부각될 거이기 한번, 때문에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큰 손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BII 인덱스.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서 계속 큰 손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까지요? 얘가 한번 이렇게 빠져도 크게 안 빠진다라는 건 아직 얘가 고점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는 그 다른 것들 보면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네. 파트론이 또 옛날엔 대장이었는데 이 차트 봐봐요. 요즘 지금 완전 역배열이죠. 좋던데요. MC넥스도 카메라 쪽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무선 충전부터 해가지고 네. 대표적이었던 아모텍도 한번 차트 보면 얘도. 그러니까 얘네들 차트가 딱 이래요. 근데 한번 요런 모양새가 조금 더 가다 보면 한 번은 풍 치고 나올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 거기서 연속성이 나오냐 할 때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연속성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배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종목은 풍 치고 가게 되면 조정 주고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휴대폰 같은 경우 8월에 이제는 나오고 진짜 출하가 괜찮게 나와. 네. 그럼 이들이 한번 더 올라가겠죠.
반응 보고 이 차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갈 수 있다 이 그렇게 봐야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업체 가운데서 제가 쓰는 이제 에어팟 관련해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G 이노텍 상승과 함께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쪽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쪽으로는 또 매력적인 포인트 혹시 눈에 띄진 않으세요? ITM 반도체 차트 지금 굉장히 예뻐요. 예,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차트 잘 한번 볼게요. 네. 예, 나온 김에 보시면은 얘도 이날 저점 딱 만들어 놓고 지금 큰 손들 졸졸졸졸졸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정배열 초입 만들었죠. 정배열 초입 만들어 놓고 조정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조정 나오는 게 있고 얘처럼 이렇게 횡보하면서 나온 조정이 예. 있죠. 그럼 이 박스 하단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시점 되게 한 일주일 지나면 여기서 딱 맞고 한번 여기까지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던 거 여기서 한번 이만큼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열립니다. ITM 반도체 제가 봤을 네. 때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쭉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아이폰보다는 삼성 폴더블 쪽으로 토픽을 주셔서 네, 이렇게 폴더블이 중심에 있구나라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이제 신제품 교체에 대한 고민 갖고 계셨다면 그 전에 앞서서 IT 부품주로의 어떤 계좌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교수님 최태규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 다시 3,300선 회복 시도 나옵니다. 좀 더 으쌰으쌰해서 종가상으로도 안착하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내시고요. 강의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